네, 이번에는 이미 장맛비로 피해를 많이 입은 곳들 지금 상황 어떤지 복구는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북부로 가보겠습니다. 태풍은 피했지만 여전히 장마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오늘 하루 임진강 수위가 급격히 올랐고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경기 연천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홍지훈 기자, 지금 임진강 바로 근처에 있는 거죠? 비는 그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천 지역에 내리던 비는 조금 전 그쳤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강 바로 옆에 있는 지난주 침수된 건물 안입니다. 먼저 위를 보시면 지금 천장은 전부 뜯어져 있습니다. 전기를 차단시켰고요. 지금 전기 제품을 빼내고 바닥의 진흙들은 모두 닦아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강물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저와 내려가서 건물 밖의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청자분들 보시기에 오른편 지금 정면입니다. 바로 강물이 차고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바로 저 희미하게 보이는 간판 아래에서 오늘 낮까지만 해도 시민들이 함께 우산을 쓰고 강물이 불어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지금은 물이 코앞까지 차오르면서 모두 물러났습니다. 지금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했는데 홍지훈 기자도 좀 안전한 데서 취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7시 기준으로 임진강 홍수특보의 기준이 되고 있는 비룡대교의 수위가 10.26m입니다. 지금 홍수경보의 기준까지는 약 1m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북한 환강댐과 남한 군남댐 사이 민통선 안쪽에 있는 필승교의 수위도 9.2m입니다. 오늘 새벽 4시까지는 불과 5m 정도였는데 2배 정도가 됩니다. 경기도는 임진강 근처에 사는 주민들에게 대피해달라는 재난안전 문자를 보냈고요. 또 경기도 양주에서는 지금 시간당 12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양주역 앞에 있는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양주시는 저지대 주택들의 침수가 우려된다며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대피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미 비 피해를 많이 입고 이제 겨우 좀 복구를 하나 싶었는데 거기 주민들을 실제로 좀 만나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는데요. 일주일 동안 복구에 나서서 이제야 물을 좀 치워냈는데 다시 물이 찬다면서 안타까운 마음,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지난주 침수 피해를 겪은 주민의 이야기,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5일 동안 자원봉사들 많이 오셔가지고 진짜 너무 열심히들 저거를 해주셨는데 지금 또 똑같은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너무 어처구니도 없고 당황스럽네요, 진짜. 내가 진짜 할 말이 없네. 네, 이렇게 좀 임진강에 갑자기 물이 불어난 건 아무래도 북한 쪽 상황도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일단 북한 쪽에서 환강댐의 방류량을 예고 없이 늘려서 임진강의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황해도 일대에 내일까지도 집중호우가 예보된 상태인데요. 평양 대동강 일대에도 지금 폭우가 쏟아져서 능라도 경기장이 침수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당의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군부대를 긴급 동원해서 수해 지역 복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기 연천에서 홍지훈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또 경기도 쪽에 산사태 피해를 본 곳들도 저희가 둘러보고 왔습니다. 임시로 보수를 해놓긴 했지만 비가 계속 오는 탓에 주민들이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긴 이혜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3일 산사태로 3명이 목숨을 잃은 펜션입니다. 현장엔 아직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나뭇가지와 쓰레기들이 떠밀려 내려와 있고요. 산 위로는 흙이 더 내려오지 말라고 임시로 비닐을 씌워놨습니다. 급하게 필요한 조치는 해놨지만 물을 머금은 흙이 빗물에 계속 흘러내려옵니다. 걱정되죠. 그러니까 장사를 안 해도 여기 와서 있는 거예요. 다 이거 물 못 내려오게 다 막아놓고 저기 저 흙 봐봐요. 저기다 메꾸고 막. 또 다른 산사태 피해 현장입니다. 경기도청 복구팀의 현장 점검에 동행했습니다. 산비탈을 걷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산사태가 처음 시작된 지점까지 올라왔습니다. 바위가 그대로 모습이 드러나 있고요. 당시 1000톤가량의 흙이 떠내려간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복구 작업의 시작은 산사태가 난 땅의 면적을 측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거리 측정하고 폭 측정하고 이제 길이 측정하고 이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실시석에다 하고 최종적으로 막고 해서 사방댐을 막고
문제는 사방댐의 설계와 발주를 거쳐 공사까지 끝내려면 일러야 올해 말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추가 피해 우려에 주민들은 초조합니다. 비가 더 오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도로가 유실될 확률이 많죠. 그걸 좀 지원을 빨리빨리 해주셨으면. 올해 경기도에선 산사태 170건이 났는데 2013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위험 지역의 주민들은 미리 대피해야 하고 대피를 못한 채 산사태가 나면 산사태 경로가 아닌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네, 소들이 지붕에 올라갈 정도로 비가 많이 왔던 전남 구례는 태풍 장미가 빗줄기를 또 몰고 왔습니다. 이미 대부분 물에 잠기고 구례 5일장도 폐허가 된 상황에서 어렵게 복구 작업을 해나가는 주민들을 돕는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구례 쪽 상황은 정진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게 밖으로 꺼내놓은 가재도구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상점에서 물건들을 건져보지만 대부분 쓸 수 없는 것들 뿐입니다. 그나마 멀쩡한 물건은 씻어보지만 진흙과 기름 범벅입니다. 굴삭기와 대형 트럭을 동원해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시장 전체가 폐허로 변해버린 겁니다. 시장을 가로지르는 도로입니다. 도로 양쪽 가로는 이렇게 침수대 빼낸 냉장고와 팔다만 물건들이 쓰레기처럼 쌓여 있습니다. 상가 안쪽으로는 물에 잠겼던 물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태풍으로 비까지 내리면서 복구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수돗물까지 끊기면서 소방차와 화물차로 물을 실어왔습니다. 주민들은 오락가락하는 빗줄기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막막해도 이건 내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자원봉사자들과 소방관, 군인 등이 빗속에서도 손을 거들었습니다. 가게마다 일일이 들어가 청소를 하고 물건을 치웁니다. 내 집이 안 들었으니까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라도 갚아야 되겠다. 우리 집에는 물이 안 들었으니까. 전남 구례읍시가지는 지난 주말 폭우로 어른 키높이 넘게 물에 잠겼습니다. 섬진강 지류 하천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주택 등 시설물 1000곳 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례구는 오늘 13일쯤에야 수돗물이 다시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물바다가 된 마을을 가로질러서 드론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본체 위에 약이 붙어 있습니다. 침수로 고립된 마을에 응급 환자가 발생하자 소방관이 드론을 이용한 겁니다. 충북 영동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금강 상류의 댐이 수문을 열면서 마을이 통째로 물에 잠겼습니다. 충청 지역은 정영재 기자입니다. 내리는 비를 뚫고 드론이 날아오릅니다. 강과 마을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물에 잠긴 비닐하우스를 지나 강을 건넙니다. 이 집 저 집을 오르내리며 누군가를 찾습니다. 한 남성이 드론 쪽으로 다가옵니다. 서로를 알아본 듯 바로 옆 옥상에 착륙합니다. 드론에 약을 붙여 고립된 마을에 전달하는 겁니다. 천식을 앓던 7살 김모 군이 호흡곤란이 왔다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마을이 잠겨 갈 수 없었습니다. 한 소방관이 평소 갖고 다니던 드론으로 1.5km를 날려보냈습니다. 신고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신고자한테 이제 그 드론을 내려도 되겠냐 그 위치에 착륙을 시켜가지고 이제 신고자분한테 그 위에 있는 약을 띄시라고 그 약을 띄시고 물러나시라고. 그제 충북 영동과 옥천을 지나는 금강이 넘쳤습니다. 전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자 상류의 용담댐이 수문을 연 겁니다. 초당 2,900톤이 넘는 물이 쏟아지면서 강이 넘친 겁니다. 창문을 두드리 깨고 나갔다는 게. 저 뒤에 창문을, 우리 방의 창문을. 깨고 나가보니까 막 물이 막 붓고라 막 이까지 올라오는 게. 벽에 난 물자국을 보면 당시 제 가슴 높이까지 물이 들어찼던 건데요. 집 안에 있던 모든 살림살이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마당 쪽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마당 쪽에는 이렇게 냉장고도 나와 있고요. 이 마당에 있는 창고 벽면이 완전히 뜯겨져 나갔습니다. 이 바로 앞이 금강인데 당장이라도 넘칠 것처럼 현재도 수위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충북 옥천과 영동에서만 주택 67채와 축구장 250개 크기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아까 잠깐 전해드렸지만 전남 구례에서 빗물에 둥둥 떠내려가다가 지붕으로 간신히 대피했던 소들이 오늘 구조가 됐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양철 지붕 위에 소들이 모여 있습니다. 무게를 못 이기고 망가진 지붕에 끼어 빗물을 핥아먹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소 주인은 애가 탑니다.
눈물 나올 정도예요. 진짜 애들이 밥도 못 먹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지금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어요. 소방대원이 입으로 마취총을 쏩니다. 진정제를 맞더니 버둥거리던 소가 잠잠해집니다. 구조대가 지붕 위로 올라가 축 늘어진 소를 굵은 줄로 묶습니다. 저 소를 일단 안정시켜야 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크레인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리는 작업이 어려운 작업. 기중기로 마취된 소를 구조하면 앞에 좀 더 들어요. 수의사가 건강 상태부터 살펴봅니다. 물에 침수가 된 상태에서 헤엄쳐가지고 올라간 상태라 호흡기 증상이 다 있고 열이 전부 다 열성 질환이 있는 편이에요. 지붕이 무너져 방에 떨어진 소도 구조했고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소도 구했습니다. 지붕이 망가지면서 수해 잔해물에 떨어진 소들은 안타깝게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소가 안 돼요. 밑에도 너무 많고 아직 지금 한 이틀 동안 지금 아무것도 먹이도 못 먹어가지고. 이번 폭우로 마을에서 키우던 1,500여 마리의 소 중 약 400마리가 폐사해 농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지금 뭐랄까 아비 교환이지 뭐. 정부는 구례, 곡성, 담양, 나주 등 피해가 컸던 호남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 중입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춘천 의암호에서 배가 뒤집혀 휩쓸려 간 사고와 관련해서는 오늘 실종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5명 가운데 3명이 가족품으로 돌아왔고 2명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사고 당시에 그 위험한 상황에서 누군가 작업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사고 2시간 전에 다른 시청 공무원이 현장에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실종자 1명이 숨진 채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춘천시청 주무관 A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가 발견된 곳은 의암댐 하류의 등선폭포 인근입니다. 의암교에서 약 2km 떨어진 곳입니다. 폭이 15m 정도 되는 늪지대의 끝부분에서 발견됐습니다. 앞서 지난 8일 경찰관 B씨와 시청기관제 노동자 C씨 등 실종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된 장소에서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당국은 3명의 실종자가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벌였습니다. 남은 실종자 2명도 이 부근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수색 작업에는 헬기 11대와 드론 23대, 보트 48대와 인력 2,30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오늘은 헬기를 이용한 새로운 수색 방법도 등장했고 헬기가 조공 비행을 하면 강물이 상하로 원을 그리면서 돌게 됩니다. 가라앉아 있는 물건이나 물질들이 이제 강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위성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 마네킹까지 동원됐습니다. 마네킹을 의암댐에서 떠내려보내 사고 당시 실종자 위치를 가늠해보기 위한 겁니다. 한편 전복 사고를 불러온 인공 수초섬 작업에 지시자가 있었는지를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숨진 기관제 노동자 가족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그곳에 뛰어들겠냐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2시간 전 시청 공무원 2명이 현장에 있었던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9시경에 그 미팅이 있었다고 해요. 시청 관계자가 2명이 와서 가 있었고. 춘천시 측은 다만 수초섬의 상태를 보러 간 것일 뿐 작업 지시는 내리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네, 이렇게 비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들 보셨는데 이런 곳들을 몇 마디 말로 또 한 번 핥혀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하는 것조차 하고 싶지 않지만 일부라고 해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일단 경찰은 수사를 통해서 온라인에 그런 글을 올린 사람들을 충분히 추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흙탕물 사이로 반쯤 잠긴 차량들이 보입니다. 하천 물이 넘쳐 도로와 구분이 안 됩니다. 주말 사이 쏟아진 폭우로 피해가 컸던 광주시 모습입니다. 극우 성향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 제목이 워터파크입니다. 비 피해 상황을 희화화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용어를 써가며 비 피해를 당한 광주 시민을 조롱하는 글도 있습니다. 심지어 침수된 광주 납골당에 대해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표현을 쓰고 폭우로 희생된 8살 어린아이까지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모욕죄나 사자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표현들입니다. 허위건 진실이건 간에 사실 적시에 해당이 되는 거라면 명예훼손 문제로 가고 그 유족들 중에 누가 얼마든지 그 발언을 한 사람이나 게시를 한 사람에 대해서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해요.
온라인에선 이를 두고 도를 넘었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엔 문제의 글을 올린 네티즌을 처벌하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 하루도 안 돼 8,000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경찰도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며 수사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최근 가상사설망으로 우회 접속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를 통해 충분히 추적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광주시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글을 삭제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